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치러졌어야 합니다만 출마자가 없는 통에 일주일 연기가 됐었죠. 그리고 주말을 지내면서 총 3명의 의원들이 입후보를 했습니다. 수도권의 송석준, 충청의 이종배, 대구의 추경호 의원,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결국 출마하지 않았죠. 누가 되더라도 앞길은 험난합니다. 왜냐? 압도적 다수당이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강성인 박찬대 의원으로 정해졌죠.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그간 거부권 행사했던 모든 법안 내가 재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도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먼저 송석준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결국은 나서실 거면서 왜 이렇게 오래 고민하셨어요? 저요. 예, 사실 뭐 이번에 우리가 총선 참패의 책임을 누군가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예. 우리 모두의 또 책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사실은 뭐 제가 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정말 참패 여러 가지의 그 책임을 많은 느끼고 있었고요. 사실은 좀 더 우리가 성찰하고 수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누군가는 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좀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뭔가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뭔가 또 제가 해야 될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또 나서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누군가는 나서야겠다. 이런 예. 생각으로 끝까지 고민하다가 결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 상황이 어려운 탓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약간은 부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예. 어떠셨어요? 글쎄요. 저는 뭐 우리가 이 정말 그 참패의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고 새로운 이제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음. 누구든 예외 없이 적극 나서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뭐가 잘못됐는지, 예. 혹시 우리가 소통의 문제가 없었는지, 또 우리의 자세의 문제는 없었는지, 또 여당으로서 유능한 책임지는 모습을 소홀한 건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제대로 진단하고 이것을 또 해결해 나가서 국민들로부터 좀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너나 예외 없이 같이 나서야 되고, 책임에서도 누구 한 특정인들과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철규 선배가 상당히 지나치게 지목이 되고 예. 또 여기에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분도 예. 나름대로 어려울 때는 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 가지 힘든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비롯해서 모두에게 사실은 같이 기회도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친윤에다가 이제 TK인 원내대표가 이 시점에서 적절한가 이걸 두고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송석준 예.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뭐 문제 없다는 입장이셨을까요? 물론 이제 그걸 비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제 지적을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또 공감을 합니다. 예. 예. 하지만 우리 당이 여러 가지 구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현재 또 원내에 진입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한정된 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 차 떼고 포 떼고 나면 사실상 우리가 인재 발굴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또 지도부 구성에도 여러 가지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민심의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을 하되 예. 너무 이래서 이분들은 안 되고 저래서 저분들은 안 되고 이렇게 미리미리 선을 긋는 것은 좀 심하다. 그런 민심의 여러 가지 지적은 중청을 하고 수용을 하되 우리가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반성하면서 서로가 우리가 한정된 우리 원내 인재풀을 좀 최대한 서로 잘 녹여서 제대로 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들의 뜻에 또 부합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 원내대표의 역할, 원내대표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은 뭐라고 보시는지, 특히 당정대 관계 설정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는 지금 이런 굉장히 혼란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중심을 잃지 않는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많은 책임 문제를 논의합니다. 그렇지만 책임을 어느 한두 사람, 어느 한 영역에 두기보다는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구성원 모두가 총체적으로 반성을 하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뭐를 우리가 해야 될지, 저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번에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또 과연 우리가 당 내외, 당정대 간, 또 네. 대국민 소통을 제대로 했는지, 또 음흠. 우리가 자세는 국민들에게 좀 더 겸손한 자세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을 통해서 당을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받는 당으로 재탄생시키는데 앞장서는 역할을 이번에 새 음. 원내 지도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당정대 관계가 예, 그동안 어땠다고 네.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열심히 한다고는 했지만 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죠. 예, 그런 부분은 뭐 잘못됐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음. 뭐 이제는 우리가 보완하고 또 우리가 다시 또 재설정을 해서 보다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음. 서로가 또 이제 당정대가 서로 국민들에게 뜻에 부응하는 보다 책임지고 유능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을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에 대고 쓴소리 팍팍 하실 수 있어요? 다들 아니 쓴소리 예, 거침없이 예. 하겠다라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네, 예, 예. 막상 그 자리에 앉고 나면 원내대표든 예, 대표든 자리에 예, 앉고 나면은 쓴소리가 예.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뭐 쓴소리라기보다도요. 예, 뭐 필요한 말씀은 서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저는 어. 또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부터도 저는 또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위해서 또 우리 맡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저는 소식과 장관 시절 제가 저 행정부에 음. 근무하면서도 예예. 사무관 시절부터 장관님께 말씀드릴 건 또 당당하게 말씀드렸고 또 그것이 음. 많이 반영되어 왔는 적도 있고요. 뭐 음. 저 또 정치하면서 그렇게 이제 소신 있는 정치 또 그리고 또 소통에는 누구보다도 저는 또 앞장서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뭐 그런 거 걱정 안 알겠습니다. 하셔도 될 것 그런 같습니다. 건 걱정하지 말아라. 예, 근데 걱정 붙들어 마셔도 됩니다. 예, 아 걱정 붙들어 매셔라. 소신 있게 할 만하겠다. 지금 예, 이제 송 의원님 정통 관료 출신이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예, 송 의원님뿐 아니라 이종배 의원 행안부 출신이시고 추경호 예, 의원 기재부 출신이고 전부 다 후보자 전부 다 관료 출신이라는 게 이번에 특징입니다. 예, 관료 출신에다가 온건파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예, 예, 대야 투쟁력이라고 할까요? 상대당이 예, 예, 상당히 강성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됐는데 예, 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군은 좀 너무 온건한 거 아니야? 뭐 제가 뭐 대야 예, 투쟁력이란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예, 예, 상대하기엔 좀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도 예.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렇게 보는 시각도 일리가 있죠. 예, 그렇지만 강한 게 꼭 잘하는 거고 강한 게 꼭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예, 역설적으로 아마 저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집니다. 예, 지나치게 지나치게 약하면 강하면 또 부러진다. 그럼요. 지나치게 가면 부러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고요. 어. 또 지나치게 약해도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유내강이라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바로 저는 우리 저 말고도 두 분의 후보는 충분한 경륜과 음. 능력 이미 검증된 분들이고요. 예, 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슬기롭게 그야말로 겉만 강하고 속으로 부실한 그러한 어떤 정치 행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 예, 저는 뭐 다들 다 존경하고요. 예, 뭐 다 제가 또 경쟁자로서 참 훌륭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 지나치게 강하면 부러진다는 이야기는 혹시 박찬대 의원한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일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정말 자연의 이치를 잘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연의 이치를 잘 되새겨 보시라.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자리예요. 요거는 예. 반드시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 예. 이게 협상용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예. 나오는데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것이 전략이고 목표라고 하시면은 또 존중해야 되겠죠. 아 예. 하지만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예. 받아들이신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 이제 그분 주장하니까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예. 다만 같이 합의하는 건 다르죠. 예. 타협하고 합의하는 거 예. 과정에 아마 스스로 성찰을 해보면 음. 과연 본인이 주장하는 목표와 방식이 민심에 부합하는 것일까?
반추를 해보면 음. 지금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충분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경험이 예. 그렇죠.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중에 예예. 뭐 법사위원장 자리는 줄 수 있고 운영위원장 자리는 우리가 가져오겠다라든지 아니면 둘 다 예예.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예예. 18개 다 가져가라든지 뭔가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으로 방향 잡으셨어요? 저는요. 이거 미리 지금 협상도 하기 전에 뭘 방향을 잡고 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음. 예. 지난 우리 21대를 반추해 보시면 예. 답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아. 그때 만약에 21대 초부터 그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얼마나 국민들 질타를 받았습니까? 어. 결국은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아하.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시면 예. 그분들이 보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이번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아. 정말 잘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자연의 이치와 예. 민심의 이런 매서운 음. 그 현실을 잘 돌이켜 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음. 주장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음. 그때는 18개 그럼 다 가져가서 책임져라. 운영하고 책임져라. 이런 국민의힘의 입장이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18개 다 네. 가져갔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나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보셨고 예. 민심의 파도는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음. 크게 당했지만 예. 그 당한 민심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헤아릴 줄 알아야죠. 만약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러니까 민주당 측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절대로 우리가 사수하겠다. 이건 절대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끝까지 주장한다면 그럼 네. 지난번처럼 18개 다 가져가서 운영하고 책임지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네. 음. 우선 냉정하게 반추해 볼 기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모든 것은 민주당에게 하는 이제부터 이야기는 시작이죠. 예. 그때 그 상황을 반추해 봐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그럼요. 말씀. 예. 이것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풀어가야 할 국회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예. 최상병 특검법 예.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고 예.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시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예. 저는 우리 국회에서 이 특검법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네.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을 때는 음흠. 제대로 작동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최상병 사건에 관해서는 아주 나쁜 사건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그동안에 이제 해병대가 수사단이 갖고 있었던 것은 수사권이 아니라 조사권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그 수사권을 행사하는데 음. 뭐가 애압이 있는 것처럼 수사 애압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어요. 어. 이건 뭔가 현실을 호도하는 거죠. 어. 수사 애압은 절대 아니고 조사를 하는 중에 그 조사 결과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시정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서 뭐 특검법을 발의한다. 지금 이미 정상적으로 당초에 조사된 모든 상황까지도 다 정상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그 경찰청과 그리고 또 공수처가 수사 중에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그 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또 음흠. 특검법으로 밀어붙이겠다. 이거 소위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자는 것밖에 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서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은 정상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자료가 충실히 제출될 수 있게 뭐 예. 공정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근데 그냥 예. 이거 뭐 수사도 안 끝났는데 그냥 뭐 특검하자 뭐하자 이렇게 음. 또 더구나 여야 합의와 이런 어떤 타협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상정해서 통과시키고 음. 이거는 국민들 보기에도 모양이 안 좋죠.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게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을 가능성, 즉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특검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게 지금 우리가 뭐 이제 결과는 어차피 수사해 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지켜보자는 거죠.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해라 그럼요. 그럼. 그럼 그럼요. 미리 예단해서 뭐 이건 이렇고 이래서 저렇고 그게 바로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예. 정말 우리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예. 그 시간에 우리가 민생 법안을 다루고 음. 지금 정말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민생 해결에 집중하자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음. 맡겨두고 좀 지켜보자는 겁니다. 일단 자꾸 지켜보자. 국민들 민생이 불안하고 힘든데 네. 자꾸 정치권에서는 아직 예단을 해서 미리부터 뭐 이거를 거론하면서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음. 아니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거죠? 송 의원님도 그렇게 보시죠? 당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예. 있겠죠. 예. 당연히 지금 무리한 정쟁을 위한 정쟁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되지 않는가요? 당연히 거부권 예. 행사할 거다. 근데 예. 정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예. 재의결에 대한 부분인데 예. 거부권 행사하면은 다시 그 안건이 국회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은 그렇죠. 전원 출석이라고 가정할 때 예. 197명 이상이 동의하면 다시 통과가 되더라고요. 예. 다시 의결이 됩니다. 이걸 제가 예. 계산을 해보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최소 17명이 이탈하면 통과예요. 재의결이에요. 예. 그럴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글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달리 보면 우리 300명의 국회의원님들이 예. 다 어떤 능력과 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이탈이 이쪽만 생길 수 있겠습니까? 또 저쪽도 생길 수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않을까요? 야권에서도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저는 헌법이 부여한 예. 우리 국회의 어떤 이런 룰, 이런 거, 그리고 그 민심이 또 요청하는 그 여러 가지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는 현명한 그 의원님들께서 예.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예. 송 이렇게 의원님, 근데 경우에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런 일방적인 모습은 저는 그렇게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 이번에 부결이 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인제 재의결 조건은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되는 상황. 22대 의원들 분들 가운데 이미 나는 찬성이요 밝힌 분이 국민의힘에 4분 계세요. 조경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4명만 더하면 산술적으로는 이게 재의결이 되는 건데 요러면은 원내대표가 단속이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막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는 분들이 아직 있는 것 같아요. 당선자들 중에 최상병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여당 의원님들 중에도 일부 또는 야당 의원님들 중에도 일부에도 이런 사안의 본질을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동조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서로 공론화하고 논의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여러 가지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그 장병의 희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건 이건 도리가 아니죠. 더구나 지금은 중심에 있는 해병대는 최접촉 지역에서 준성시 상태에서 예적과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백령도는 준전시 상태고요. 바로 그 위험한 상황에서 해병대가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해병대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정쟁의 중심에 놓고 흔들어대는 것은 이거는 국가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죠. 그분들이 우리 그야말로 국방 안보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필요 최소한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행해 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송 의원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좀 뭔가 이른바 대통령실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만 수정하는 쪽으로 합의를 추진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없습니까? 그냥 거부권인가요? 저는 우리가 어떤 국회 협상 과정에서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또 잘라서 얘기하는 것은 서로 도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이번에 이태원 참사법 정말 어렵게 막판 21대 막판에 극적인 또 타협을 통해서 통과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노력이 바로 그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고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 모든 이천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타협하고 대화의 정치를 복원해야죠. 경기 이천의 송석준 의원 원내대표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 한 두어 가지만 좀 여쭙게요. 우선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놓고 황우여 비대위
고심이 깊은데 예. 원내대표가 되시면은 당연직 비대위원 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 저는 바로 이런 당내, 이거 여러 가지 전 룰도, 네. 개정에 대해서 선을 그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을 그을 필요는 바로, 없다. 전당대회 예, 룰 중에서도 제일 핵심은 예, 당신 100% 룰을 수정하느냐 마느냐. 즉 예, 당심 대 그렇죠. 민심 예, 5대5로 하느냐 7대3으로 하느냐 3대7로 하느냐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떤 것이 옳고, 그러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번에 우리 총선 참패의 어떤 예. 그 결과를 예. 겸허히 수용하면서 예. 당내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또 충분한 수기와 대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이 가야 될 길이고 또 우리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예. 저는 이분에 나오셔야 된다. 또 나오지 않아야 된다라는 선을 긋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 긋는 걸 안 좋아하시네 예. 보니까 송 의원님이. 당연하죠. 모든 사안에. 당연하죠. 예, 모든 가능성을 서로 예. 존중하고 예.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예. 중요한 것은 민심의 향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게 어떤 우리 당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누가 또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될 건지는 예. 답은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 민심 속에 있습니다. 답은.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송석준 의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